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기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는 못하고 전기 장치 도입부라고 할까요? 약간은 이제 전기가 어떻게 전기 장치를 어떻게 접근을 한다, 그거를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전자, 전류, 전압, 저항. 요 네 가지 그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뭐요 양성자, 중성자, 뭐 핵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 일단 그 전류는 흐릅니다. 전류의 양은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예, 강물이 유속이 빠르다는 말은 전류가 빨리 흐른다라는 말하고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가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볼트라고 하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압은 그야말로 전류의 압이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많은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센지 약한지는 이 전압에 딸려 있는 거죠. 다음이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저희가 뭐 전기기사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저항은 전자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측정 단위는 오음으로 하고요. 오음. 자,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자, 전류는 암페어라 그랬었죠. 암페어. 전류의 3대 작용, 요거 시험에 가끔 물어봅니다. 3대 작용: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네, 전류에 하는 일입니다. 발열작용은 전구,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발열작용입니다. 화학작용은 축전지, 배터리, 전기도금. 그 다음에 자기작용은 전동기, 발전기, 솔레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 압력, 전이차라고 하는 게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고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가 흐르기 쉬운지 어려운지, 그게 이제 저항이죠. 단위는 옴이다. 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옴의 법칙입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 사실은 천장 크레인에서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가끔 필요한데 뭐 일단은 옴의 법칙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그 다음에 전력, 와트, 이 부분도 P는 EI, 옴의 법칙하고 이 와트 P는 EI하고 연동돼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뭐 그건 문제 나오면 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입해서. 그 다음에 퓨즈 잠깐 보겠습니다. 퓨즈의 기능은 단락으로 인해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전선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대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부하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끊어져서
단락을 시킨다. 단락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퓨즈 연결은 직렬. 이것도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직렬로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퓨즈는 무조건 직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6점이 68도 정도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퓨즈의 재료도 심심치 않게 물어보는데 납, 뭐 창량, 카드뮴, 납 주석 정도만 외워놓으셔도 문제 푸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납주, 창카 이 정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물어보는 거, 직렬 물어보는 거, 퓨즈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자전, 이 정도. 왼손은 힘자전, 오른손은 운자기, 뭐 이 정도. 힘자전, 운자기, 뭐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요. 예, 트롤리선, 트롤리선이 하는 일, 천장 크레인의 전원 공급은 트롤리선으로 하며 선의 배열은 뭐 수평 배열, 수직 배열이 있다. 이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되고, 경동, 앵글바동, 뭐 이거 시험에 가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트롤리선이 전원을 공급한다, 천장 크레인에. 이렇게만 알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전장치, 앞에 문제 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전장치는 트롤리선으로부터 전력을 천장 크레인 내로 도입하는 장치입니다. 뭐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입하는 장치. 팬더그라프형 물어보는, 팬더그라프형, 포울형, 내가 그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었는데 포울형, 그 다음에 슈형,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팬더그라프형의 기차 위에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죠. 네, 그럴 때 이게 많이 쓰이고요.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팬더그라프형. 그 다음 이제 컨트롤러 제어기, 넘어갔네. 제어기가 드럼형 제어기, 캠형 제어기, 그 다음에 유니버셜 제어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억하실 부분은 드럼형 제어기는 시그먼트와 핑거가 접촉해서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드럼형 제어기는 시그먼트와 핑거 접촉. 캠형 제어기는 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캠형 제어기가 있다. 뭐 이렇게만 아시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유니버셜 제어기죠. 유니버셜 제어기. 한 대 제어기로 두 대의 기능을 갖는 것. 천장 크레인에 있는 그 제어기도 다 유니버셜 제어기예요. 지금 시험 보는 장소에 있는 거, 건상과 주행을 같이 하고, 뭐 횡행과 뭐 뭘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제어기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 두 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유니버셜 제어기라고 합니다. 제어기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전동기, 전동기의 조건이 있습니다. 전동기의 조건. 기동 회전력이 클 것, 회전력이 커야죠. 예. 속도 조정 및 역회전 등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용량이 소형일 것. 너무나 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원을 얻기 쉬울 것. 이 정도 필요 조건입니다. 전동기의 조건. 이 정도만 하시고요. 요거는 그때 한번 문제를 풀어 드렸었는데, 동기 속도, 그 다음에 P는 극수, 120은 상수값이라고 말씀드렸죠. F는 주파수.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극수가 저항을 주는, 출력을 주기도 하지만 저항을 주기 때문에 극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늦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P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전동기 소요 용량,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외워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 6.12 이 부분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상수값입니다. 여기에 RPM으로 변환하기 위한 상수값을 주는 겁니다. 네, 전동기 절연 저항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220에서는 0.2메가옴, 440V에서는 0.3메가옴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220V에서는) 0.2메가옴, 440에서는 0.4메가옴 이상, 이하, 이상 요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은 메가 테스터기로 측정한다. 이것도 물어봅니다. 메가 테스터기라고 합니다. 그 절연 저항을 테스트하는 기계 이름이 메가 테스터기입니다. 이 부분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절연 종류에서 그 온도하고 이 절연 저항을 가끔 물어보는데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고 B종, A종, B종, H종 요 세 가지만 외우세요. A종이다, B종이다, H다 이렇게 하나씩 띄워서 A종은 105도, 최고 허용 한도가 105도죠. B종은 130, H종은 180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 25 올라갔죠. 25, 여기 올라갈 때 50 올라갔죠. 요거 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A종에서 B종 갈 때는 플러스 25, B종에서 H종 갈 때는 플러스 50, 2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기에서 권성연 유도 전동기, 농형 교류 전동기와 직류 전동기 두 가지 종류를 물어보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교류 전동기에는 권성형 유도 전동기와 농형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성형 유도 전동기가 많이 쓰이는데요. 권성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은 2차 저항값의 가변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가 됩니다. 2차 저항값에 의해서 저항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동시 쿠션 스타트에서도 사용된다. 자, 중요한 것은 3번 부하 변동에 의한 속도 변동이 크고 효율이 제어 방식 중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용량의 전동기에도 제어가 가능하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장점이죠. 2차 저항기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은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열이 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열이 많이 나면 그 저항열에 의해서 모터가 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열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 또는 물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개념인데요.
농형 유도 전동기와 권성형 유도 전동기를 구분 짓는 제일 큰 것은 브러쉬 부속품 중에 농형 전동기는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딱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농형 전동기와 권성형을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오면 브러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를 해보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거의 100% 다 푸실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다. 농형 전동기는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예, 전동기 뭐 종류에도 가끔 물어보는데 직류 전동기는 직류 직권, 직류 분권, 직류 복권, 그 다음에 교류는 권성형, 농형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직류 직권, 직류 분권, 직류 복권. 예, 보통 기동형 전동기로 많이 쓰죠. 직류는 스타트 할 때. 예, 기동형 전동기를 많이 씁니다. 직류 전동기에. 저항기는 여기 나오는 그리드 격자형을 주로 사용한다.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여러 개 물어보고, 요 저항기 고장과 대책, 이거는 뭐 시험 문제 푸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동기 브레이크는 다음에 동영상에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